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공복 유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와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 만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무산소 운동은 고강도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운동이며 저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체지방 연소에 좋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달리기, 걷기, 사이클, 줄넘기 같은 운동보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중량 운동이 체지방이 더 잘 빠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걷기, 사이클, 줄넘기 같은 운동을 유산소,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량 운동, 근력 운동을 무산소,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의 구분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강도로 구분되고요. 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는 강도에 따라서 달리기, 걷기, 사이클, 줄넘기가 체지방 연소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량 운동, 근력 운동이 체지방 연소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고도비만자의 경우에는 파워워킹만 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힘들어서 오래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속도의 파워워킹으로는 숨이 차지도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워킹이라는 운동이 고도비만자에게는 고강도 운동이 된 거고요.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겐 저강도 운동이 된 거죠. 자, 중량 운동 역시 자신에게 적당한 무게로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유지되면서 저강도 운동이 되고요. 자신한테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면 호흡이 흐트러지면서 고강도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걷기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 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빨리 걷기만 해도 너무 힘든 사람이 억지로 뛰어보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에게 걷기가 충분히 힘들다면 걷기도 고강도 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고강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심박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이면 고강도 운동이고요. 최대 심박수의 70% 이하면 저강도 운동입니다. 사람의 최대 심박수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낮아지는데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220 빼기 나이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살인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가 220 빼기 25라서 195예요. 195의 80%는 156이고 195의 70%는 136이죠. 자, 그러니까 25살인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156보다 높으면 고강도 운동이고요. 심박수가 136보다 낮으면 저강도 운동입니다. 156과 136 사이라면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중강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쉬지 말라고 하던데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면 쉬어도 되나요? 자, 심박수만 유지된다면 쉬어도 됩니다. 심박수가 높은 고강도 운동은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고강도 운동으로 심박수를 충분히 높인 다음에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짧게 쉬거나 아니면 저강도 운동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다시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계속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심박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심박수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이죠. 이렇게 운동하는 방식이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심박수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 스마트폰이 있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심박수를 측정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손목에서 맥이 뛰는 부분에 손을 대시고 6초 동안 맥이 몇 번 뛰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시면 심박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초 동안 15번의 맥이 뛰었다면 지금 심박수가 150 정도라는 의미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우선 운동의 종류를 상황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세요. 유명한 트레이너, 연예인, 유튜버의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요. 집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셨다면 운동의 강도를 몸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15회 운동 1분 휴식 몇 세트 이런 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15회 운동을 했는데 심박수가 높지 않다면 운동 강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강도가 낮은데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고강도가 되도록 강도를 높여주세요. 자,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목적에 맞춰서 높이시면 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무게를 높이거나 자세를 바꿔서 부하를 늘리시고요. 순발력을 높이고 싶다면 운동을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력을 높이고 싶다면 횟수를 15회보다 많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동안 심박수를 높였는데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에 심박수가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휴식 시간이 길다는 거니까 휴식 시간 자체를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휴식 시간을 줄였더니 회복이 안 돼서 다음 세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유지하시되 그 시간에 저강도 운동을 하시면 돼요. 자, 완전히 반대로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이걸 따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하를 낮추거나 속도를 천천히 하시거나 횟수를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 유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봐주세요.